화제작 무빙을 끝까지 다 봤습니다. 제작비 650억. 한국 드라마 역대 제작비를 갱신을 했죠. 원래는 아스달 연대기였는데 요 무빙이 갱신을 했고,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가 되면은 또 한번 갈아엎어질 예정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요 무빙이 한국 드라마 역대 최고 제작비를 기록을 했습니다. CG도 그렇고 캐스팅도 그렇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스트리밍 서비스도 되고 있습니다. 강풀 작가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원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연재가 됐었고, 연재 당시에 저도 봤는데 솔직히 요 무빙을 볼 때는 전체적인 그 컨셉만 제 기억에 남아있고, 구체적으로 이 인물이 원작에서 뭐 어땠고 이 인물이 원작에 나왔고 안 나왔고 이런 디테일들은 제 기억에서 다 사라진 상태에서 봤는데, 최근에 원작을 보셨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봤었던 디테일들이 다 기억에 있는 분들은 좀 더 재밌게 보셨던 것 같아요. 요 작품이 공개가 되고 나서 세웠던 업적들을 쭉 나열을 해보자면은 OTT 종합 화제성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이 무빙이 공개가 되고 나서 디즈니 플러스 이용자 수는 무려 48%나 증가가 했고, 신규 가입자 수가 14만 명이나 몰렸습니다. 물론 연관 회원권 할인 이벤트라든지 프로모션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사람들을 끌 수 있는 킬러 컨텐츠가 없으면은 백날 할인을 해봤자 누가 그 돈 쓰겠어요? 무빙 보고 싶었는데 할인도 한다는데 이 김에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가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무빙의 가장 큰 업적은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작품 제작은 이제 하지 않겠다, 철수하겠다, 뭐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무빙이 흥행한 이후에 한국 철수설? 그런 거 사실 무근이에요 라고 갑자기 절레절레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은 무빙의 흥행을 보면서 생각을 바꾼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가장 큰 업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놉시스는요,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과거의 아픈 비밀을 숨긴 채 살아온 부모들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닥치는 거대한 위협에 맞서는 초능력 휴먼 액션 시리즈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부작으로 굉장히 호흡이 긴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이거는 회차별로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무빙이 되게 독특한 게, 어떤 회차들은 묶어서 따로 똑 떼어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있는 회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구아는 이제 이미영과 김두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장주원과 황지희의 이야기를 다루는 10화 11화, 요 에피소드들은 따로 똑 떼어서 평가를 해도 괜찮을 만큼의 그 회차 그 자체로도 완성도를 가지는 그런 에피소드라서 따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나오던 에피소드가 재밌고 갈수록 좀 힘겹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평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인 제 감상은, 인물들의 전사를 다루는 회차들은 다 좋았어요. 다 좋았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그 합쳐지는 구간에서 좀 삐끗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효주 배우가 연기하는 이미연 캐릭터, 그리고 조인성이 연기하는 김두식 캐릭터의 그 로맨스를 다룬 파라구아 굉장히 좋았고요. 류승룡 배우가 연기하는 장주원, 그리고 곽선현 배우가 연기하는 황지희의 로맨스를 다룬 10화 11화 굉장히 좋았습니다. 솔직히 이 10화 11화가 무빙 회차 통틀어서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회차고, 이 회차만 떼놓고서 별점을 주라면 4.5개 정도로 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던 회차입니다. 차태현 배우가 연기하는 전개도, 이 캐릭터는 그냥 없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그 번개 파워 한번 쓰는 거 빼놓고는 대체 이 캐릭터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 전기를 다룬다, 이 능력 자체는 너무 멋있는데 이 능력 활용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이 능력을 사용할 때 연출도 너무 유치하게 해버려가지고 극 전체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이 북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양동근 배우가 연기한 정준하, 그리고 김중희 배우가 연기한 박수맨, 림재석, 이런 캐릭터들의 전사도 너무 좋았습니다. 류승범 배우가 연기한 프랭크라는 인물도 이 인물만 똑 떼가지고 나중에 프리퀄로 하나 나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있게 그려졌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 극 전반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념 간의 갈등, 아니면은 인물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 속에서도 따뜻한 그 시선을 잃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강풀 작가가 기본적으로 인류애가 있는 사람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작가기 때문에 극 전반적으로 이런 기조들을 깔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 시선 자체가 따뜻해요. 갈등들이 해소가 되는 과정들도 보면은 결국은 누구와 누가 부딪히든지 간에 서로가 서로를 알고 보면은 사실은
캐릭터들은 서로가 별반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이 무빙이라는 작품이 쭉 이어져 올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던 게 그래 뭐 이야기 따뜻한 거 알겠고 캐릭터 매력이 있는 거 알겠고 다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초능력자들이 초능력 대결을 하는 작품인데 초능력을 사용하는 연출이라든가 초능력에 대한 디테일한 설정들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이 극의 중후반부까지는 들어보세요. 그 초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초능력은 그냥 극을 만들기 위한 소재일 뿐이고 결국 이 무빙이라는 작품 안에서 중요한 거는 이 인물들이 어떤 서사를 만들어가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거기에 있어서 뭐 초능력이 어떻게 지주고 뽑고 뭐 초능력이 얼마나 뭐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 있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쉴드를 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쉴드가 언제 무너졌냐, 마지막 회차까지 가서 20화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쉴드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해피엔딩을 위해서 두루뭉술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이 허술한 설정들이 너무 표면 위로 나와버리니까 집중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전후 관계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중후반까지는 쌓아온 서사들이 훌륭했고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충분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은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데 후반에 가서 서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는 신경 쓰이지 않고 있던 이런 디테일들이 하나둘 눈에 밟히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쌓아왔던 좋은 이미지에 대비 후반부가 아쉬웠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서 시즌2 안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볼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기대감을 가지고 보긴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무빙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